공항에서 자신의 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저스틴은 가방이 보이지 않자 당황합니다. 저스틴은 그 가방을 들고 공항을 나서는데 그는 자신의 진짜 가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집으로 운전해 오던 저스틴은 여자친구 칼라의 전화를 받는데 그녀는 저스틴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였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방 속에서 누군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룸메이트인 알렉스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가방을 열어보니 한 남자가 들어있었습니다. Turn my face out of my suitcase. Will you help me? 저스틴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남자는 가방에서 꺼내주면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저스틴이 그를 꺼내려 하자 남자는 비명을 지르고 그의 입에서 금화 한 잎이 튀어나오죠. 그날 밤 저스틴은 악몽을 꾸고 다음날 금화를 들고 전당포로 갔는데 그것은 한 잎에 $275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저스틴은 알렉스를 만나 금화를 돈으로 바꾼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전 여친 칼라가 짐을 찾으러 왔다가 남자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칼라와 저스틴이 남자를 가방에서 꺼내려 하자 또다시 그의 입에서 금화가 튀어나왔죠. 모든 것을 알게 된 알렉스는 남자가 든 가방을 계단으로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그에게 고통을 주어 돈을 쓸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상태가 극한에 달하자 저스틴은 남자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알렉스와 칼라가 멈출 생각이 없자 저스틴은 경찰에 전화를 하려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로 하는데 갑자기 남자의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죠. Shut up! What do we do about him? 알렉스가 버튼을 눌렀지만 남자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악마의 모습을 한 지니가 나타났죠. 가방 2개가 펼쳐지자 그들의 비명소리만 들립니다. 한편 병원에 실려가 목숨을 건진 저스틴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자신을 생각하라는 쪽지를 받았죠. 공항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남자는 칼라와 알렉스의 가방을 접수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정교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스켈리톤 킹. 그는 과거 스톱모션 영화 시절에 태어난 인기 캐릭터였습니다. 당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의 탄생으로 스켈리톤 킹은 영화에서 해골 전사로 활약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상이 변하자 스켈리톤 킹은 영화 오디션이나 보러 다니는 처지가 대공합니다. 그때 옆에 앉은 한 남자가 몬스터역 오디션 장소는 옆자리라고 알려주죠.
몬스터 오디션 장소에는 다른 쟁쟁한 경쟁자 몬스터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디션이 시작되는데 대사는 외마디 비명이었죠. 하지만 제작자들은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우울한 기분으로 술이나 마시는데 그는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며 씁쓸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의 사진을 안고 그의 영화를 보았죠. 다음날 아침 스켈리톤 킹은 또다시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떨어지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는 영화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죠. 그런데 그 영화가 자신이 찍었던 영화를 리부트한 것임을 알자 화가 납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대본대로 인간 병사가 보물을 집어들었죠. 하지만 그의 역할을 대신한 건 모션 캡처 배우였죠. CG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그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직접 칼을 들고 카메라 앞에 나서는데 결국 그는 강제로 끌려나가고 스튜디오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술집에 들어온 스켈리톤 킹. 술집에는 그와 처지가 비슷한 옛 영광의 괴수 캐릭터들이 모여 있었죠.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몰래 다시 영화 스튜디오를 찾아가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괴수들은 그를 돕기 위해 계획대로 맡은 역할을 해내는데 그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영화 소품과 세트에 기름을 뿌리고 그곳을 몽땅 태워버렸죠. 그런데 열기로 인해 그의 몸도 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의 상상이었고 그는 그냥 그렇게 앉아서 술이나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경쟁자 몬스터가 그에게 손을 흔들어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지하철에서 자신의 캐릭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을 밝히고 싶었죠. 그러자 아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머쓱해하며 오디션 대본을 쳐다보는데 또다시 대사 한 줄밖에 없는 대본이었죠. 고된 하루였지만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2019년 셔더에서 개봉한 미국 공포 시리즈입니다. 1982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뒤이은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에피소드당 20분 내외 짧은 공포 이야기를 2개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한 내용은 가방 속의 남자라는 제목의 이야기였는데요. 램프의 진이 공포 버전으로 가방 속에 갇힌 남자에게 고통을 가하며
그가 금화를 뱉어내는 기괴한 설정이 신선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호주의 영화감독 마이클 생크스의 단편 영화인데요.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인 스톱모션 기법을 사용한 작품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이제는 CG 작업으로 대체된 과거의 캐릭터와 그의 스토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한물간 세대의 쓸쓸함까지 잘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안에 코믹한 요소까지 더해져서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